안녕하세요. 백세메이트입니다.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혈압이 좀 높네요. 이 말 한마디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다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내 혈압이 올라갔을까? 혈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혈압은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종합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140, 90을 넘으면 고혈압, 그 아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20대에서도 이미 혈관 손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140이 넘어도 원인을 바로잡으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혈압을 고정된 병으로 인식하는 순간 관리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혈압은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화장실을 갈 때, 식사 직후, 전화 한 통 받고 스트레스 받을 때 모두 반응합니다. 특히 아침 기상 후 이틀 이 시간은 하루 중 혈압이 가장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이때 혈압이 높은 사람일수록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장 위험한 시간에 가장 무리한 행동을 합니다.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갑자기 벌떡 일어나기, 커피부터 마시기, 물 없이 출근 준비, 이 행동 하나하나가 혈관에 압력 상승 신호를 보냅니다. 고혈압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10년, 20년 동안 생활 습관이 조금씩 쌓여 어느 날 숫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관리한다는 건 숫자를 낮추는 싸움이 아니라 내 몸이 왜 긴장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를 풀어주는 과정입니다. 이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약을 먹어도 혈압은 계속 요동칩니다. 기억하십시오. 혈압 관리는 숫자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고혈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혈관이 막혀서 혈압이 높아진다. 물론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순서가 다릅니다. 대부분의 고혈압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게 아니라 혈관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먼저 망가집니다. 그 핵심이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 박동, 혈관 수축, 혈압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이 자율신경은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합니다. 잠이 부족할 때, 항상 바쁘고 쫓길 때, 감정을 억누르고 살 때, 쉬어도 쉰 느낌이 없을 때 자율신경은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심장은 더 세게 뛰고 혈관은 수축하고 혈압은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잠깐이 아니라 상시 상태로 굳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혈압이 높게 유지됩니다. 여기에 혈당 문제가 더해지면 상황은 악화됩니다. 혈당이 자주 오르면 혈관 안쪽 내피세포가 손상되고 염증 반응이 반복됩니다. 염증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조금만 압력이 가해져도 혈압이 쉽게 튀어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항상 함께 다닙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혈압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고 가장 먼저 듣는 말은 대부분 같습니다. 약부터 드셔야겠습니다. 이 순간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하나는 안도감, 다른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약만 먹으면 괜찮아지는 걸까? 이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혈압약에 대해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혈압약은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닙니다. 혈압약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금 이 순간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을 낮춰 장기 손상을 막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혈압약은 근본 치료가 아니라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만약 높은 혈압 상태가 지속되면 뇌, 심장, 신장, 눈의 미세혈관이 조용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이 손상은 통증이 없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검사 전까지는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혈압약은 이 과정을 늦추거나 멈추게 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입니다. 문제는 이 안전장치만 믿고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할 때 발생합니다. 짠 음식, 불규칙한 식사, 잦은 음주,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이런 상태에서 혈압약만 먹으면 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조절은 약이 해주니까 나는 바뀌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약의 효과는 점점 약해지고 용량은 늘어나며 약의 종류도 하나씩 추가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한 알이었는데 지금은 3알을 먹는다고 말합니다. 이건 혈압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몸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인데 겉의 숫자만 눌러왔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혈압약은 혈압을 낮추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약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어떤 약은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고 어떤 약은 체내 수분과 나트륨을 줄입니다. 즉, 혈압약은 내 몸의 어느 부분에 부담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다면 단순히 먹고 있다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왜 이 약을 처방받았는지, 내 혈압이 언제 가장 오르는지, 약을 먹어도 변하지 않는 생활 습관은 무엇인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약 먹으니까 이제 운동 안 해도 된다. 약 먹으니까 음식은 크게 상관없다. 이 생각은 고혈압 관리를 실패로 이끄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혈압약은 몸의 조절 능력을 대신해 주는 것이지 조절 능력을 회복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조절 능력은 오직 생활 습관으로만 돌아옵니다. 수면이 안정되면 자율신경이 회복되고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들며 혈관 수축 신호가 약해집니다. 염분 섭취가 줄면 혈액량이 안정되고 혈관 내 압력이 낮아집니다. 가벼운 움직임이 늘어나면 혈관 내피세포가 활성화되고 혈압 조절 호르몬의 균형이 돌아옵니다. 이런 변화가 쌓일 때 혈압약은 필요한 보호막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혈압약은 숫자를 잠시 눌러두는 임시 방편에 그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약을 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약이 끌려가지 않는 몸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약은 관리의 시작일 수는 있어도 관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혈압은 의사의 말 한마디로 시작되지만 그 이후의 방향은 오로지 당신의 생활 속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혈압은 통제 불가능한 적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신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고혈압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아프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사람은 멈춥니다. 하지만 고혈압은 아무런 통증도 뚜렷한 경고도 없이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혈압은 높은데 특별히 불편한 건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말이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혈압이 높다는 건 혈액이 혈관벽을 평소보다 훨씬 강한 힘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압력이 하루, 이틀이면 몸은 버텨냅니다. 하지만 몇 년, 수십 년 이어지면 혈관은 결국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뇌의 미세혈관입니다. 뇌혈관은 머리카락보다 가늘고 구조적으로 매우 섬세합니다. 고혈압 상태가 지속되면 이 미세혈관들이 반복적으로 손상되고 미세한 막힘과 출혈이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무증상 뇌경색입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MRI를 찍어보면 이미 여러 군데에 작은 손상이 발견됩니다. 이 무증상 뇌경색이 쌓이면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균형 감각 이상으로 이어집니다. 요즘 말이 잘 안 나온다. 자주 깜빡한다. 계단에서 휘청거린다. 이 증상들 뒤에는 오랜 고혈압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영향을 받는 곳은 심장입니다. 심장은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기 위해 혈관의 압력을 이겨내야 합니다. 혈압이 높을수록 심장은 더 큰 힘으로 혈액을 밀어내야 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 근육은 점점 두꺼워집니다. 이를 심근비대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심장이 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탄력이 떨어지고 지치는 방향으로 변합니다. 결국 심장은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게 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고혈압이 오래된 분들이 계단이 유난히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손상되는 곳은 신장입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 노폐물을 배출하는 정교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이 필터 역시 미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신장 속 필터가 과도한 압력을 받게 되고 점점 기능이 떨어집니다. 문제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도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피곤함, 부종, 소변 변화가 나타날 때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혈압과 신장 질환은 서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혈압이 높아져 신장이 망가지고 신장이 망가지면 혈압 조절 능력이 더 떨어집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장기가 눈입니다. 눈의 망막 혈관은 뇌혈관과 구조가 매우 비슷합니다. 고혈압으로 망막 혈관이 손상되면 시야가 흐려지거나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통증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하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이처럼 고혈압은 특정 부위 하나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몸 전체의 미세혈관을 서서히 동시에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고혈압 관리는 지금 괜찮으니까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혈압은 오늘의 컨디션을 말해주지만 지금까지의 혈압은 미래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숫자가 높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를 지금 읽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을 예방하는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먹는 것만 바꿔도 혈압은 반응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고혈압 관리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는 짜게만 안 먹으면 된다는 조언입니다. 물론 염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염분 하나만 줄인다고 혈압이 안정되지는 않습니다. 혈압은 혈관의 탄력, 혈액 의점도, 염증 상태, 자율신경의 균형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단순히 덜 짠 음식이 아니라 혈관을 편안하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음식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작용입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혈관은 수축 상태를 유지하기 쉬워지고 혈압은 쉽게 올라갑니다. 대표적인 칼륨 식품으로는 시금치, 브로콜리, 아보카도, 고구마, 바나나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꾸준히입니다. 특히 가공되지 않은 채소와 과일에서 칼륨을 섭취할 때 혈압 안정 효과가 더 잘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음식은 혈관 염증을 낮추는 음식입니다. 고혈압이 오래된 분들 대부분은 혈관 안쪽에 만성 염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염증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조금만 자극이 와도 혈압이 크게 오르도록 만듭니다. 염증을 낮추는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등푸른 생선, 올리브 오일, 견과류가 있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줄이고 혈액을 부드럽게 만들어 혈압 상승폭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튀김이나 가공 형태가 아니라 구이, 찜 생선 그대로의 형태로 섭취해야 효과가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마그네슘은 혈관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혈관은 쉽게 긴장 상태에 들어가고 자율신경의 균형도 무너집니다. 대표적인 마그네슘 식품은 견과류, 해바라기씨, 통곡물, 두부와 콩류입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분, 잠이 얕은 분들은 마그네슘 부족이 혈압 변동성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식이섬유는 혈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인슐린 분비를 안정시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자율신경도 안정되고 혈압의 급격한 변동이 줄어듭니다. 채소, 해조류, 콩류, 통곡물에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특히 해조류는 칼륨과 식이섬유를 동시에 공급하는 식품으로 혈압 관리에 매우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 자체가 음식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햄, 소시지, 즉석식품, 포장 반찬, 국물 위주의 식사에는 숨은 나트륨이 매우 많습니다. 문제는 짠맛이 강하지 않아도 나트륨 함량은 높다는 점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체내 수분을 잡아두어 혈압을 서서히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고혈압 예방에서 가장 강력한 음식 전략은 무언가를 더 먹는 것이 아니라 가공된 것을 덜 먹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고혈압에 좋은 음식은 특별한 슈퍼푸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혈압은 하루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고 음식은 그 선택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오늘 한 끼의 선택이 내일의 혈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몸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혈압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울 만큼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보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잘못된 방식으로 너무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혈압 수치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재고, 저녁에 재고, 조금만 올라가도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혈압은 감정, 수면, 스트레스, 식사 시간, 날씨에 따라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합니다. 숫자 하나에 집착하면 오히려 자율신경이 흔들리고 그 긴장 자체가 혈압을 더 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건 지금 몇이냐가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이 안정적인가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약에만 의존하거나 반대로 약을 무조건 거부하는 극단적인 태도입니다. 약은 필요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약이 생활 습관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짠 음식, 술, 운동 부족이 계속되면 혈압은 언젠가 다시 흔들립니다. 반대로 약은 독이다 라며 필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약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혈관 상태에 맞는 균형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짧은 기간에 결과를 기대한다는 점입니다. 일주일, 열흘 관리하고 변화가 없다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고혈압은 하루아침에 생긴 병이 아닙니다. 혈관이 굳어지고 염증이 쌓이고 수년간의 생활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래서 관리 역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혈압 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이 정도 했는데 왜 안 내려가? 라는 조급함입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생활 습관을 이벤트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은 열심히 걷고 며칠은 완전히 놓아버립니다. 식단도 어느 날은 완벽하게 지키고 어느 날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혈관은 이런 들쭉날쭉한 신호를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혈압은 완벽함보다 일관성에 반응합니다. 80점짜리를 매일 하는 사람이 100점짜리를 가끔 하는 사람보다 훨씬 안정적인 혈압을 유지합니다. 다섯 번째 공통점은 증상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혈압은 아프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어지럼, 두통, 가슴 답답함이 없어도 혈관은 조용히 손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미 뇌, 심장, 신장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혈압은 숫자가 아니라 혈관 상태의 결과입니다. 둘째, 약이든 음식이든 하나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생활 전체를 조정해야 합니다. 셋째,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매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꾸준히 반복해야 합니다. 넷째, 증상이 없어도 관리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고혈압은 언젠가 관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이 채널은 어렵고 무서운 건강 이야기를 과장 없이 현실적으로 계속 이어가려 합니다. 혈관, 혈압, 뇌, 심장. 지금 관리하면 앞으로의 삶이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중요한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